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관세 협상 합의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15%의 관세, 그리고 7,500억 달러만큼의 에너지를 구매한다. 그다음에 6천억 달러 직접 투자한다. 이런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중국과의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합의는 그동안에 이제 협상한 거 가지고 일단 조금 밀어놓고 다시 계속 합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합의로 가는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조선을 비롯해서 제조업 동맹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31일에 이제 재무장관 간의 협상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로서는 현재까지로는 동맹국들 15%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도 많이 시달리긴 하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결과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를 아직 본 건 아니니까 초반에 올라와서 출발했다가 그래도 결과는 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초반에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가 이제 2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건 최소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뭐 잭팟 터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고, 이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전기전자 집중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운송장비. 근데 운송장비가 보통 업종이 두 개예요. 자동차냐 조선이냐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 집중하고 기계와 금융업종은 매도하고, 그러니까 1기, 2기 종목군들 팔고 최근에 소외주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소외주들을 다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올라가고 금융주 빠지고 조선주 올라가고 LG에너지솔루션 올라가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뉴스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제 반응하는, 뭐 뉴스 그대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두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고 붕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이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 알려지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합의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 강하게 붙었다가, 최근에 이제 시황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투자자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협상 타결된 것도 아닌데 FMC 회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는 현금화 시켜놓고 나서 보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내에 밀렸죠. 그러다가 상승 쪽으로 돌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어떤 수주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정쩡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보도 나온 게 독일 업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쪽이다라는 식의 어떤 기사가 있었다. 근데 특이한 게 독일 업체다라는 기사는 삭제가 안 되고 테슬라라는 기사는 갑자기 안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워지는 뭐 이런 거죠. 관리자의 어떤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테슬라 쪽이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SNS 올리고 나서 테슬라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돌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3,200포인트가 계속 고점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도 3,200 위로 마감이 됐고, 뭐 어쨌든 뭐 하락 종목이 많거나 어쨌거나 일단은 지수 자체는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4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죠. 어쨌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코스닥을 또 보면 코스닥은 지금 5일 연속해서 음봉이에요. 근데 오늘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21선에서 꼬리가 달렸죠. 21선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꼬리가 달리거나 말거나 상승 종목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1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하락폭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은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자꾸 이제 일부 사실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의원이 발언하는 걸 너무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실어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클릭수 높이고 분노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보도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개별 의견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확정적으로 어쩌면은 세제 개편안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대로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일단 눈으로 볼 때까지는 이제 매수하기는 어려워,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회복기가 어정쩡하게 되고 또 상승률 목수는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선에서 이제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면 그 미국과 유럽이 15% 관세에 합의가 됐다라는 거, 여섯 번째 합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조건이 뭐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더 늘려서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저게 근데 제가 에너지는 어차피 살 거니까 어떻게든 필요한 거니까 그냥 미국에서 더 사면 그만이긴 한데 저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게 또 양측이 이야기가 살짝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게 이제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에서 저거 정말 액면 그대로 저 조건이라면 차라리 관세 내는 게 낫다. 관세 내고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금 보조해 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게 5,500억 달러를 주는 연간 일본이 거두는 무역수지 흑자가 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려면 그냥 관세 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로는 저 숫자에 좀 왜곡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합의가 되면서 체감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게 됐죠. 15%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건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뭐 일부 시장을 좀 개방해 주는 거, 다음에 직접 투자하는 거 일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딜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역효과가 일부에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업 협상 카드로 이제 MRO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군함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게 중국 입장에선 도발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한령을 해제해준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막힐지도 모른다, 다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하락하는 계기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근데 뉴스는 그냥 메인은 그냥 저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공시 딱 나올 때 한 23조 원 정도 되죠. 22조 7천억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경영상 비밀 유지라고 딱 되어 있고 글로벌 대형 기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이라고 나올 때 저는 저건 아니겠다. 글로벌 대형 기업이 독일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저도 테슬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테슬라라고 봤는데 실제로 머스크가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 비밀 유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머스크가 딱 하고 올렸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테슬라의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삼성전자가 돕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이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데 참여할 거다. 이게 머스크 이 글을 올리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거든요. 수천 개 달렸는데 이게 댓글이 크게 제일 많은 댓글이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에서 어쨌든 만드는 거군요. 뭐 이런 댓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그럼 삼성전자 공장에서 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어떤 걸 프로젝트 할 때 그 공장 바닥에서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 중에 되게 의외로 되게 많은 게 그럼 삼성전자 공장 바닥에서 잘 거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깝다 이거예요. 머스크는 자동차로 1시간 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1시간 거리면 서울에서 천안인데 이제 미국에선 그걸 가깝다고 하겠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오후에 상승폭이 좀 커졌던 건 1단계는 테슬라라는 점에서 상승이 올라갔었고 2단계는 이 165억 달러는 최소다.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일단 2배만 잡아도 45조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공장에 삼성전자가 투입하는 자금이 50조 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럼 테슬라 수주만 가지고 그 돈이 뽑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놓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수주 금액만 놓고 보면 어쩌면 테슬라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삼성전자가 저게 이제 짓는 그런 공장을 다 뽑을 수도 있다. 테일러 공장의 어떤 그 투자 금액을 다 이론상 퉁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제가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추세선 상단인데 그 돌파를 못한다. 이번에 그거 맞고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그 선을 넘겼어요. 넘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살짝 넘겼다가 이제 밀린 거라서 이제 7만 원을 완전히 안착이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추세선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삼성전자 추이가 중요하고 또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거.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됐다. 2년 만에. 이 이슈가 나오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 금융주가 반대 시도가 됐죠. 이자놀이나 돈 벌기 쉬운 이자놀이만 하지 말고 좀 투자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금융주가 대책 회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매도, 예, 그런 양상이 나왔죠. 그래서 1기, 2기 주도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3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대세가, 저 정도면 이제 추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3기에 해당되는 소외주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관세 협상만 나오면 이제 자동차도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쪽으로 매수가 오늘 집중됐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쪽에서는 단연 삼성은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32포인트 올렸어요. 30포인트 넘게 한 종목이 올렸고, LG에너지 솔루션이 5포인트 정도 올렸고, 오늘 두 종목이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올렸는데 지수가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지수는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 예, 그렇게 이제 빠진 날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금융주가 오늘 많이 빠지면서 시총 7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의 조합이 플러스가 나고,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은 좀 밀리는, 예, 반대쪽 이것 팔아서 뭐 전기전자 사자 이런 구도가 되면서 이제 수급이 좀 뭐 꼬였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5천억 샀습니다. 외국 5천억 샀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이게 전기전자 업종 수급 동향이거든요. 외국인도 7월 10일부터 갑자기 전기전자 업종을 쭉 샀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제 그냥 추정으로는 알고 있었다. 예, 이번 프로젝트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붙었고,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한 게 5천억인데 삼성전자 거의 7천억 샀거든요. 우선주 포함하면 7,100억이에요. 삼성전자 집중 매수했고, 그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게 조선주, 예, 조선업종, 그 다음에 금융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오늘은 삼성전자, 워낙 뉴스가 크다 보니까 기관도 삼성전자 안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래 그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시가총액 빅3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순매수라서, 예, 금융투자 매수할 때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수 상단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파마리서치, 리카켄바이오,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건 반도체 종목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원익QNC, 두산테스나, 원익IPS, FST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종목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1위가 솔브레인, 원익IPS, 코미코, 뭐 ENF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뭐 테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주담들하고 통화하다가 어쩌다가 해보면 그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같이 투자 들어갔다가 그 공장에서 절대로 안 돌아가던 낭패인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낭패 때문에 주가가 좀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추이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음 어느 나라라고 합의를 하지 주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중국이 이번에 유예된 거 연장하는 합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동맹으로는 우리나라, 뭐 대만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련된 뉴스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어떤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제 올라가 주는 게 삼성한테는 되게 유리한 구도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업종은 다시 전기전자 쪽으로 좀 집중돼 버린 꼴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이 다양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예,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는지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별로, 사실 지수 별로 안 지수는 좋았지만, 나쁘지 않았지만,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잖아요. 최근 5일 중에서 3일이 하락 종목 1000개가 넘거든요. 4일이 기준가요? 4일? 하여튼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반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예탁금이 7월 9일에 61조였거든요. 65조 원이었거든요. 또 오늘도 65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예탁금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매도한 게 예탁금으로 잡힐 때라서 단기적으로 한 67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번 삼성전자 이슈가 예탁금을 불러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열어두는지, 특히 지금 시점이 ADR이 80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뭐 제가 계산한 거로는 이번 주 목요일 왔다 갔다 해서는 코스닥은 거의 과매도로 이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부터는 거의 그 과매도권에 사실상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근처 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세법 개정 뭐 이거 가지고만 계속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반응이 나올 만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 삼성전자 이슈가 코스닥의 종목들을 움직이고 그런 게 상승 종목을 늘려 나가기 시작하는지, 뭐 이제 화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보고, 좀 눌려있던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된 날이라서. 근데 또 삼성전자가 너무 쏠리면 종목들이 재미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가 됐든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상승 목수 키워주는 게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지, 특히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코스닥 쪽의 상승 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